살아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10번째 주제는 나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입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물이라는 뜻이죠. 반려동물은 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 같은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새나 토끼, 돼지, 다람쥐, 다양한 동물들도 같이 살다 보면 정말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기억들로 인해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덥고 추울 때면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걱정스러워집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먹을 것도 없고 안전하게 몸을 누일 곳도 없는 모습을 보며 마음만 아파하는 제 모습이 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문제와 동물학대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련 법규가 미흡하고 인식이 부족한 탓에 늘 속망망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많은 단체와 봉사자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 인해 개선되고 있지만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늘 현실 속에서 하게 됩니다. 유기되는 아이들, 학대받는 많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것은 지금 함께하는 반려견과 또 저희 친정엄마가 키우고 계시는 반려묘 때문입니다. 어릴 때 만난 반려동물들은 사랑만 해주면 되었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책임이라는 무게가 더해져서인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에 귀를 열어두고 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동물을 사람보다 위에 두고 지나치게 의인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가족처럼 잘 돌보고 또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이라는 행복한 무게를 더해주며 함께하고 있는 아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살이 된 말티즈입니다. 씩씩한 듯 소심한 사내 아이고요. 이름보다는 별명을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또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인데 엄마 껌딱지입니다. 분리불안이 심하고 물을 아주 많이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또장군이라는 별명은 산책을 할 때면 덩치가 큰 대형견을 만나도 기죽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탓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면 무서워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먼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와의 만남은 운명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고 가기로 한 곳을 찾아가는데 내비는 도착했다는데 가게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도 잘 안되고 주변을 돌고 돌며 찾고 또 돌다 눈에 띈 곳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첫눈에 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공장견이 아니라 가정견을 분양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젖을 충분히 먹이고 젖을 뗀 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또장군은 엄마랑 누나와 함께하며 성격도 밝고 몸도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저도 첫눈에 반해버려서 데려왔습니다. 엄마와 누나도 건강하고 언제든 찾아가며 만날 수 있어서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용도 늘 그곳에서 하고 필요한 간식과 사료도 그곳에서 샀기 때문에 몇 년을 자주 찾아가서 엄마도 누나도 만나며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또장군은 낳아준 엄마보다 저를 더 엄마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온 지 3일 만에 배변 훈련을 마치고
자기 장난감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말라고 한번 말해주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아이를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은 수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변을 잘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5차까지 끝낸 기념으로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포항을 갔었는데 그때 물이 무서웠나 봅니다. 또 그러다 휴가 때 애견 펜션을 갔는데 아빠가 수영 연습을 시킨다고 물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애가 기절할 듯이 난리를 쳐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 이후 물과는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고 물과 친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했던 탓에 또장군은 그 이후로 영영 수영장과도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입원시켜놓고 보러 가면 케이지 안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어른거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지 자꾸만 제 탓인 것 같아서 더 미안하기도 했고요. 수술 입원 과정을 겪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도 있습니다. 유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파서입니다. 건강하고 예쁠 때는 귀여워하다 아프면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모든 경우의 수도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고민이 또 많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돌보기 위한 이기심은 아닌지 그러다 좋은 짝꿍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석 수술을 하는 김에 중성화 수술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선생님 의견대로 수술을 했습니다.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이에게 왜 그렇게 미안했는지 사실 처음에는 딸아이 때문에 데려온 아이지만 이제는 제가 더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장군이 가족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딸아이와 그 친구들이 잘 키워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하며 봤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고양이 3남매가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그 친구들은 집 오기 전에 이미 병원에 가서 아이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셋 다 아주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아들고 사료와 각종 필요한 것들까지 사들고 왔습니다. 키우고 싶다는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는데 또장군이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어린 녀석이 왕왕거리며 싫다는 표현을 너무 강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을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키워줄 곳을 수소문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장군을 데려온 곳에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세 아이 모두에게 가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함께 있는 동안 정이 들었는지 아이들 보내는 날 딸아이도 저도 또 울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가족을 만나 세 아이 모두 잘 지낸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하며 저희 또장군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고양이를 많이 싫어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허락하셨지만 고양이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 친정 아빠도 고양이는 집에 데려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지금 길냥이를 데려와 키우고 계십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만 엄마를 졸졸 따라왔다고 합니다. 길냥이들은 사람을 보면 피하는데 이 아이는 사람만 보면 쪼르르 달려가고 하더니 엄마를 보고는 졸졸 마트까지 따라오고 장을 보고 나오면 기다렸다가 집까지 따라와서 빤히 쳐다보았답니다. 아이의 눈을 본 엄마는 예쁜 눈을 외면할 수 없어서
사료도 사다가 만나면 주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으슥한 곳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꼬리가 반쯤 잘린 상태로 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상처를 보시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람에 의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급하게 수술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셨는데 사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상처가 덧나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겸해서 재수술을 마치고 엄마는 길냥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아이인지 길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밝고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하던 아이는 그 사고를 당한 이후 사람을 보면 온몸을 떨며 숨을 곳을 찾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길고 탐스럽던 꼬리는 이제 그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탓에 저의 엄마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고양이를 싫어하시던 엄마는 지금 그 아이 때문에 모든 양이들이 좋아졌고 이제는 그 아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면 든든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아이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순위에서 밀려난 기분마저 들 정도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길냥이들의 울음소리가 불쾌하게 들리는 밤도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길냥이들이 먹을 것을 찾느라 쓰레기 봉투를 찢어놓아 쓰레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고약한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들 다 잡아다가 처리 좀 하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단지 기분 나쁘고 길에서 마주치는 게 싫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이 아이들에게 서슴없이 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자비한 행동으로 인해 이 아이들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언제든 버려질 수 있고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 아주 뜨거웠던 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3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지금도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화제가 되었었죠. 동물, 특히 개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책을 만나며 다시는 이 책을 꺼내들고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랐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번식장에서 보호소까지 버려진 개들에 관한 잔혹하고 아픈 현실과 마주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했지만 2021년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곧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말에 공감하며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들은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 몸서리치게 하는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슬퍼집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잔인합니다. 개는 때려서 잡아야 제맛이 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듣는 제 귀도 이렇게 아픈데 그런 죽임을 당하는 개는 얼마나 그 고통이 클까요? 이 책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사람인 것이 미안할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식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먹거리 역할을 하는 동물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좋은 환경과 충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보다 더 끔찍한 환경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만 읽혀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도, 개를 버리는 사람도, 개를 먹는 사람도, 개를 파는 사람도 모두 읽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 재래시장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엉뚱한 곳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촉촉한 바닥에 고여있는 붉은색 물은 분명 어떤 생명체의 피가 섞여 있다는 느낌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이미 코끝을 두드리는 역한 냄새에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장. 파리떼가 들끓는 그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더러워 보였습니다. 저걸 먹는다고? 저걸? 함께 갔던 친구들과 서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더 큰 잔인함과 더러움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용견, 번식견, 투견, 그리고 다른 동물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희생되고 있는지.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용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정의 문제를 그냥 이대로 눈감을 수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듯 약자인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동물의 삶도 죽음도 달라져야 합니다. 평생 좁은 케이지에 갇혀 지내는 그들에게 세균이 득실거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고 그 음식 쓰레기에는 항생제를 넣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그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살다 결국 인간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통 없는 죽음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돈 몇 푼을 더 아끼려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분노는 결국 저를 돌아보게도 합니다. 과연 나는 그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동물 실험 화장품을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내려고 구스 재킷을 걸치고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동물의 고통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독일은 펫숍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펫숍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반려동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기동물을 아무리 구하겠다고 바둥거려도 다른 쪽에서 엄청난 숫자가 버려지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생명을 싸구려 물건 취급해온 이 사회의 시스템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펫숍 쇼윈도의 귀여운 강아지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이 새끼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애견 번식장에서 태어납니다. 번식장의 개들은 켜켜이 쌓인 배설물 위의 케이지에서 일생을 보내며 기계처럼 임신과 출산을 반복합니다. 근친 교배로 크기를 줄인 강아지들은 온갖 유전병과 열성인자를 떠안고 어미젖을 채 떼기도 전에 경매장에 나와 소매장으로 팔려갑니다. 애견숍이나 마트에서 쉽게 개를 산 사람들은 개가 번거로워지거나 크기가 커져서 더 이상 귀엽지 않으면 역시 쉽게 개를 버립니다. 버려진 개들은 아주 적은 수만이 지자체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찾고 대부분은 안락사됩니다. 보호소에서조차 가지 못한 개들은 육견업자의 손에 들어가 개고기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유기견 양산의 근원은 수요를 훌쩍 넘는 공급을 쏟아내는 불법 번식장이고 이 기형적인 생산 구조가 유지되고 넘치는 공급이 해소될 수 있는 이유는 반려견들이 언제든 식용견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기견 문제는 개 식용을 논하지 않고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소는 먹어도 되는데 개는 왜 안 되느냐는 반박, 개 식용은 한국 고유의 문화다라는 주장 등 개 식용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반감을 사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개 식용 문제를 동물권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개 식용 합법화가 실은 모두의 손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개농장을 시작했다가 유기견을 구조하는 활동가로 돌아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용하는 두 얼굴의 케어 같은 단체가 있는 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자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와 당신이 다르다 해도 당신은 존중받아야 한다. 당신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존중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물 또한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고통을 피하고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동물들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한 번 더 간절히 바라봅니다.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변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이 책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어느 곳에서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통스레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함께 생각해보고 변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는 마음을 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우시죠? 나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라는 주제를 들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를 생각했는데 예쁘고 즐겁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둡고 슬프고 아픈 현실도 함께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무겁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연 보내주세요 라고 해놓고는 메일도 넣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덜렁거린답니다. 그럼에도 늘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김선유님, 이번에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유님 안 계시면 청취자 사연 코너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웃인 정말님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과 선인장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좋은 책을 또 필사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글을 써서
저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블로그에서 함께하면서 올려주시는 글을 통해 예쁜 아이들과 함께하시는 모습 많이 봤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연 좀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바쁘시고 어쩌면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예쁜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우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 램지입니다. 14살 남자아이고 몸은 길고 다리는 아주 짧은 아이입니다. 우리 강아지 램지는 우리 동생이 램지가 3살 때 LA에서 입양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결혼하고 바빠서 저랑 부모님이 지금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높은 건반을 두드리기만 해도 흥얼거리고 바이올린, 플룻, 그리고 하모니카를 불면 그 음에 맞추어서 노래를 합니다. 요들 언니 이은경 선생님을 좋아하는 제 마음을 아는 듯 구급차나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면 마치 요들을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한답니다. 제 생각에는 램지가 요들 언니 이은경 선생님의 최초 강아지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램지는 저의 실수로 전에 잃어버렸다가 간신히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충치 때문에 이빨을 26개나 뽑는 큰 아픔도 겪었지만 지금 잘 먹고 잘 노는 정말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고 저는 사실 조금 외로웠거든요. 램지 덕분에 동생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램지랑 같이 있으면 든든하기도 합니다. 램지도 제가 좋은지 저를 많이 따르고 잠도 저의 방에 있는 램지 침대에서 잘 잔답니다. 가끔 놀이터로 산책을 나갈 때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아용 그네도 너무 잘 타고 재미있어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90세 정도 되는 램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천국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돌보려고 합니다. 램지야, 언제나 건강하자. 사랑해. 선유님의 예쁜 마음이 묻어나는 램지와의 알콩달콩 이야기 감사합니다. 90세나 된 강아지인데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요들까지 한다니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요들을 못하거든요. 충치 때문에 이빨을 26개를 뽑는 큰 아픔도 잘 이겨내고 정말 너무 대견하네요. 반려동물은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도 하고 옆에 있으면 든든하기도 한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선유님 너무 예쁜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늘 저를 응원해주시고 힘주시는 블로그 이웃님 정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님. 좋은 방송 계속 쭉 10만 구독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주셨는데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10만은 안 돼도 좋으니 우선 1000명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2마리의 반려견이 있어요. 사이가 좋아 보이죠? 절대 아니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보리예요. 작년 4월 1일날 경기도에 있는 한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사진이 작년에 데려오고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곳을 갔을 때 당시 이 아이는 하얀 강아지 3마리와 함께 있었는데 엄마가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만 나머지 애들이랑 다르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귀엽게 활달하게 안기고 뛰어놀고 했는데 얘는 기가 죽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그 안쓰러운 모습에 제가 깜빡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른 강아지한테 치여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주 많이 활발합니다. 사실 아직도 겁은 정말 많아요. 산책 나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요. 산책 싫어하는 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 좋아하는 산책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볼이라는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데려오는 그날 어린애가 차를 타자마자 딸아이 무릎에서 꾸룩꾸룩 토를 하는 거예요. 눈도 막 돌아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나, 다시 돌아가야 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때가 또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막혀서 얼마 가지 못했거든요. 딸아이가 달래가면서 우리 얘 이름 지을까? 뭘로 하면 좋겠어? 하면서 말도 걸고 얼르고 했어요. 처음에는 4월 1일에 데려와서 이름을 만우절에 만우로 하려고 했어요. 만우 어때? 만우야?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름을 불러봤지만 애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딸애가 보리 할까? 보리야 했는데 얘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꼬리를 치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기해서 보리야, 보리? 보리? 하고 계속 불러줬죠. 정말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고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막혔던 길도 뚫려서 집에 무사히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리예요. 그리고 얘는 감자입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올 때 그곳에서 이름은 오행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온 뒤로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돈이 했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입니다. 몸무게가 2.2kg밖에 안 나갔어요. 표정도 어둡고 피부도 여기저기 뭐가 나고 털도 얼마나 빠진 곳이 많아 있었는지 아마 어디 갇혀 있다가 구조된 아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구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2마리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내가 서울에 있는 한 유기견 센터에 올라와 있던 이 아이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얼굴이 먼저 함께 살았던 아이의 얼굴과 분위기가 비슷해서 제 마음이 놀랐거든요. 이 아이들이 오기 전에 10년 넘게 저와 함께 살던 아이입니다. 이름은 쿠키였답니다. 지금 보면 감자하고 전혀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저와 아내는 이 아이가 간지 얼마 안 되던 때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닮아 보였는지. 무려 10년 넘게 살다가 갔어요. 한 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3일 아프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큰 병원으로 수술하러 가는 차 안에서 큰애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내가 어깨 관절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라서 더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 앞으로 반려견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히 인연이 되어 이렇게 이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먼저 간 아이 덕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었던 애들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같이 살면서 또 기쁘고 이쁘고 고맙네요. 아르테님도 함께하는 견이가 있으시잖아요.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사연을 읽다가 제가 뭉클해서 잠시 멈추고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보리와 감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정말님 가족분들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신지가 느껴집니다. 먼저 곁을 떠난 쿠키. 이별은 어떤 것이든 슬프지만 함께했던 좋은 추억이 있고 또 지금 쿠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보리와 감자가 있어서 쿠키에 대한 기억도 담담하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사랑했던 반려동물과의 슬픈 기억이 있고 지금 있는 또장군과도 언젠가는 이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코끝이 아려오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해주고 행복을 만들어가며 이별의 순간에도 후회 없는 날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셨나요? 저 또장군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데 따뜻하고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아이들과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동안 아이들을 더 잘 보고 더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을 더 듬뿍 줘야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키우고 계시는 양이를 위해 구입한 책인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신 김선유님과 정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해주신 어쩐다TV님, 꿀뚝기도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님, 이선일님, 아티스트 감수성님, 가수 김지호님, 프레이즈 은혜님, 롤링님, 스타벅스님, 팅커벨님, 찬양사역자 김선유님, 봉배우님, 영감스토리님, 내 혼자 가수다님, 좋은샘TV님, 구름이네 다육일상님, 박석콩의 복음TV님, 권승남의 구멍가게님, 까칠한 힐링여신님, 허원기도님, 찬양은 호흡 이정호TV님, 서울성황교회님, 외국 친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추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지난 시간의 추억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추억을 가슴에 품고 계신지요? 추억 한 조각을 꺼내보며 미소 짓는 또 그때의 나로 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곳곳에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정말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르테였습니다.